이번 비디오에서는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CNN을 학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알렉스넷을 보면 여기가 인풋 단위죠. 그리고 끝쪽이 클래스 스코어가 나오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나오는 웨이트드 컨볼루션 웨이트들, 필터들을 비주얼라이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로우 레벨 피처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피처들을 비주얼라이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세만틱한 의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이미지넷은 굉장히 큰 데이터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CNN을 이미지넷에다가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은 보통은 데이터셋이 작습니다. 이미지넷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을 웨이트를 수정하지 않고 이 끝에 우리의 이미지가 C 클래스만 가지고 있다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1000개의 컴포넌트를 가진 게 아니라 C개의 컴포넌트만 가지게 해서 새로 이니셜라이즈를 해주고 이 부분만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필터들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다른 데이터셋에서 배운 피처들을 혹은 필터들을 새로운 도메인 혹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것을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다른 데이터셋에 처음부터 학습하는 것보다 알렉스넷을 이미지넷에 먼저 학습시키고 그리고 파인 튜닝 혹은 트랜스퍼 러닝 하는 것이 더 성능이 좋았습니다. 이 리이니셜리제이션 그리고 트레인을 새로 하는 이 과정을 파인 튜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가 좀 더 크다면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언프리즈 하고요. 프리즈의 반대말입니다. 요 좀 덜 프리즈를 시킵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더 크다 하면 요 부분만 프리즈 시키고 요 윗부분은 파인 튜닝을 시키면 되겠죠.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트라이얼 앤 에러로 시도를 해보고 적절한 수준의 레이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을 할 때는 원래 러닝 레이트보다 10분의 1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은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래 레이어들은 좀 더 제너릭한 로우 레벨 피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스페시픽하고 세만틱한 피처들이 많이 나옵니다. 데이터가 적은데 이미지넷과 비슷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경우, 그리고 굉장히 다른 데이터셋인 경우, 데이터가 좀 많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 이 경우에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만 수정해서 써도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레이어를 좀 더 많이 언프리즈 시켜줍니다. 그런데 데이터셋이 만약 다르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클래시파이어를 끝에만 다는 게 아니라 이 아랫단에 단다든지 제너릭한 피처들은 쓸 수 있겠죠. 데이터셋이 다르더라도. 그리고 데이터가 좀 많다면 더 많은 레이어들을 파인 튜닝 시켜줍니다.
상식적인 얘기죠. 그리고 CNN을 이용한 트랜스퍼 러닝은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셉션이 아니라 오히려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패스트 RCN이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네트워크, 이미지 캡션 네트워크들에서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이닝 시킨 그런 CNN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룰 워드 벡터를 미리 프리트레이닝 시켜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태스크를 새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좋은 피처들을 잘 활용을 하는 게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키텍처도 태스크에 따라서 적절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아키텍처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렉스넷, 브리지즈넷, 레지넷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점점 성능이 향상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결과들은 트랜스퍼 러닝이 항상 필요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산, 트레이닝 하는데 좀 더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어떤 태스크들에서는 그냥 데이터를 더 모으는 게 성능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런지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실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이 만약에 100만 장 미만이다. 그러면 비슷한 데이터셋 중에 큰 것을 찾고 그러니까 여기서 비슷하다고 하는 얘기는 이 태스크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미지 도메인이 좀 비슷한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 분류하는 그런 태스크를 수행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우주 분석 데이터를 쓸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는 확실히 다른 데이터셋이고 예를 들어서 이미지넷에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뭐 새 클래스들이 있어요. 이러면 어느 정도 새는 또 자연 배경인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미지넷에 뭐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트랜스퍼 러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나 미리 프리트레인된 그리고 요즘에는 이미지넷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셋에 미리 프리트레이닝 된 그런 모델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그 중에서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취하면 됩니다. 이번 세션을 정리해보면 일단 왜 컨볼루션을 쓰는지 어, 스피치 레코그니션 태스크 예를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분석했을 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컨볼루션 레이어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필터 크기라든지 채널 개수라든지 스트라이드, 헤드 등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CNN 설계하기 위해서 기존의 아키텍처들은 어떠한 모티베이션으로 설계되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데이터가 적을 때 어떻게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해서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